빠진 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FOMC 회의 첫날 회의가 바로 오늘 밤 예정이 돼 있죠.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관망세가 짙은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아주 강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없는 건 아닙니다. 거래소에서는 자동차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강세를 상대적으로 띠고 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을 포함한 바이오 섹터의 강세, 여기에 IT 부품주마저 꿈틀대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IT 부품주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도 540선 이제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1900선 하루만을 회복하고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낙폭이 제법 컸던 일본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바대로 운수장비, 자동차가 포함되는 이 섹터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도 뜨거운 모습인데요. 저희가 2부를 통해서 관심 매매해볼 만한 업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얘기 들어보죠.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신권이 전일 2천억 넘게 순매도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아 1,900 아래까지 밀려났었는데 오늘은 또 기관이 사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급상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선물 쪽에서도 순매도를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순매수를 좀 전환한 상태입니다. 물량이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순매수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일과 포지션을 좀 비교해 보면 전일에는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는 좀 순매수를 보여줬고 코스닥을 좀 순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 거래일의 어떤 거래량이나 이 적극성을 대비해 봤을 때는 오늘 그렇게 시장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못 느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전일과는 좀 반대로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시가 일단 전일의 조정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정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포지션의 포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상방으로 좀 치고 가겠다 이 부분보다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과는 또 반대 포지션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하루 좀 포지션 대응이 외국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빠르다. 바뀜이 빠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 현물 쪽에서는 순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순매도를 좀 보여주는데 이 선물 쪽에서 아침에 이 순매도 폭을 굉장히 좀 많이 줄였습니다. 뭐 순매수를 좀 전환할 가능성도 커졌는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 중요한 게 대형주 시장인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에 연기금이 굉장히 좀 많이 자금을 집행하고 그리고 기관이 전 거래일에 굉장히 좀 많은 폭의 매물을 좀 내놨는데 일단 장 후반으로 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관이 전거래일과는 반대 포지션을 좀 잡았다는 거 그리고 뭐 전 거래일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전 거래일보다는 좀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어느 정도는 조금 오늘 이 시간 장중 내에서는 좀 상승에 대한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현물 선물에서 모두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항상 같은 흐름입니다. 시장과는 좀 반대 흐름. 그리고 최근에 좀 개인들은 약간은 좀 위축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에 조금 하락폭을 느끼면서 오늘 좀 상승폭이 나왔을 때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포지션, 기관의 포지션과 어떻게 맞붙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여러 가지 장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이 맞는데,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처럼 그날 포지션의 변경을 굉장히 좀 빨리 하는 편이 덜 다치고 뭐 덜 먹더라도 덜 다칠 수 있는 가장 편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많이 팔았던 기관, 특별히 투신권도 다시 소폭 사지만 역시 강한 매수는 아니고 외국인도 어제 또 중가상 현물을 6거래 연속 사는 것 같았지만 오늘 또 다시 장 초반 매도하고 그러면 다들 메이저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어떤 적극적인 베팅을 할 주체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신 것도 같습니다. 외국인부터 속내 한 줄로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외국인 어제와는 좀 반대 포지션을 잡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증시에 방향성을 베팅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외국인의 포지션 변동이 빠르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 아직까지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어제 만약에 상승에 베팅을 했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오늘 또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또 내일에는 그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반등을 이끌기 위한 또 상승 베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동등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려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그간 운수장비 업종을 대장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덜했던 중소형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몇 거래일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운수장비 업종이 대형주의 어떤 상승세를 좀 이끌면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1900포인트 이 목전에 다 차가면서 그러니까 상승 밴드의 상단에 차가면서 일단은 중소형주를 좀 노려보자라는 어떤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포지션이 굉장히 좀 오락가락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을 좀 따라가자니 또 한 발 느리고 기관을 따라가자니 또 외국인이 가만두지 않고 또 본인들의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자니 외국인과 기관의 협공에 시달리고 굉장히 좀 오락가락 정신없는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기회를 좀 포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매일매일 좀 참여하겠다 이런 적극성보다는 조금 물러나 계시는 것도 기회를 포착하는 데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심리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장의 상승폭이 약간 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셨었는데 일단 FOMC 회의 또 오늘 밤 그래봤자 첫날 회의고 첫날 회의 끝나서 뭐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 와중에 은근히 자동차가 주도주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듯한 생각도 들거든요. 어제 사실 이 시간에 다른 분 만났지만 자동차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의외로 또 강세를 보이니까 개인분들도 좀 흔들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역시 셀트리온 포함해서 바이오, 일부 IT 부품주도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인데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리죠. 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그리고 ECB 회의들 굉장히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눈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전 거래일에 좀 보면 시장이 뭐 좀 빠져서 시작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뭐 하락폭을 좀 줄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같은 패턴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눈치 보기 때문에 계속 혼조세를 좀 보이고 국내 시장 역시도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면서 외부 이벤트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눈치를 보면서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이 이벤트들이 모두 거치고 코멘트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와 봐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좀 위태위태한 모습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신흥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아직까지는 꾸역꾸역 버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지표들의 발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국의 PMI 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향성은 못 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여실히 수급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한 모습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박스권 흐름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1900포인트, 조금 더 높게 잡자면 1920포인트, 요 정도가 계속적으로 좀 상단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를 뚫을 수 있는 이벤트나 굉장히 좀 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들, 모멘텀들이 부재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 하단과 상단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이 좀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매매하기에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 훨씬 더 좀 쉬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단만 좀 단단하게 잡아놓으면 매매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 업종이 운수장비 업종,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동차보다는 사실 조선업종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자동차 종목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 엔화가 강세가 전환되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커지면서 이 일본 자동차들에 대한 우려감들, 하락들이 주가 하락으로 좀 반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동차 업종 너무 롱텀리하게는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숏텀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나 LED 쪽이 중소형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IT 쪽은 일단 스마트폰보다는 당연히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AMOLED나 전통적인 반도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수장비 업체, 특히나 자동차 업종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롱텀리하게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롱텀리하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스마트폰 부품주 아직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셨고 자동차도 일본에 따른 반사익 성격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 있어서 자동차도 역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쪽으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약간 조선 그리고 바이오, LED를 관심 섹터로 여전히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의 종합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요. 관련된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러 가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장 초반만 좀 바짝 떴었고 오후장에서는 뚱띵이 장세였었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양쪽에 대한 모든 방향을 좀 열어두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이유는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에서의 가장 강한 베팅을 장방 쪽으로 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투신 쪽의 슈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복수혈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개인들의 포지션들이 장방이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우상향 쪽으로 잘 열어두면서 올라오긴 했었지만 현재 시가총액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군들 장세가
개별 장세로 가다 보니까 방향성 자체가 일단 종목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겠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출발과 함께 방향성 탐지를 위한 관망세 출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매수로 출발되었던 개인들이 매도로 속도론을 좀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반대쪽으로 지수 자체가 이렇게 당겨서 올라오는 형태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쪽의 매도 부분을 일부 받아 들어가는 피자 파이스 8조각을 나눠 먹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과 투신 쪽이 동반해서 매수 우위 쪽이 점쳐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위쪽으로 좀 열어둘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어제와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본다면 오전장에 일단은 슈팅을 상당히 세게 보내게 되면 그래 봤자 눌리는 부분이 플러스권으로 마감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가장 상방 쪽으로 가장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메이저의 주체는 외국인과 투신이기 때문에요. 현재 매수 우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긍정이긴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여전히 횡보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옵션 시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 콜옵션 쪽에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겠고요. 풋옵션 역시도 개인들의 24억대의 매수가 조금 콜옵션보다 증가되고 있지만 그닥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매도, 특히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 풋옵션에 대한 매도 우위가 상당히 포지션상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현재는 조금씩 좀 상방이 가능성이 좀 높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좀 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동반해서 출발할 때는 매도 부분과 소폭 매수 부분이 나왔었지만 우상향 쪽으로 수급 자체가 투신과 외국인들이 땡겨주면서 우상향으로 좀 열려주면서 매수 우위 이후에 베이시스 컨트롤을 가지고 좀 위쪽으로 땡겨주기 때문에요. 사실 좀 억지성이긴 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우상향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대응 전략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양쪽 방향이 다 열려있다라는 자막이 아마 나갈 겁니다. 위아래가 모두 다 열려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3분봉으로 좀 짧게 잡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뚱땡이 패턴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줄어들고 나서 위쪽으로 뽑아낼 때 바로 투신 쪽의 플레이와 함께 뽑아낸 상태니까요. 지금 뽑아서 올리는 것은 프로그램 유발시켜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좀 열어두고 있지만 그렇게 큰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개인 포지션과 반대로 대응을 짧게 번트를 치자라는 것은 개인들이 매도가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시장이 위로 반대로 올라가 버리죠. 이 현상을 말씀을 좀 드리니까 오늘은 추세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짧게 대응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차트상으로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분봉 차트로 좀 놓고 보면요. 여전히 바뀌진 않겠습니다. 위쪽 상단 30분봉으로 좀 열어두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쪽 상단은 250.40 정도로 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248.25 여전히 최근의 전략에서 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는 246.05 정도로 설정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어제 부분에 말씀드렸던 247대 부분에서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점이 걸려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 조정 부분이 종가상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패턴, 건강하게 더 우상향 가기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패턴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현물에서는 조정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아직 나는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장에 매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공개방송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상도 그스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물 쪽의 자리가 내가 좀 쉬어갈게 주세마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지금 조정이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상단도 아직 짱짱하게 조금 더 터치하기 위해서 남아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쪽 방향 모두 열렸다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매도는 아니고 247선 정도에서 종가상 조정 좀 보인다면 그때 약간 아래쪽 얘기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스피 상승폭도 더 커져서 1908포인트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엇박지화가 현물 기준 나섰거든요. 외국인 매수로 돌아서면서 쌍끌이 매수,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우는 중입니다.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리죠. 네, 오늘 특별히 이슈나 재료를 갖고 오르는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셀트리온 빠질 수 없겠죠. 어제 5%가량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 램시마의 일본 임상 성공에 이어서 이제 승인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굉장히 강력하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받았던 종목이고요. LG U+는 LT 덕분에 2분기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었죠. 어제는 호실적 발표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오늘 신고가까지 냈었다가 지금 탈실현 매물이 약간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리온쿠체는 자회사인 투첸과의 합병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급등해서 6월 말이었던가요? 아무튼 급격하게 눌림목을 좀 만들었었는데 어느덧 오늘 다시 이 같은 재료 속에 신고가까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3인방이군요. 네, 이번엔 다운주입니다. 현대산업 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밀렸었죠. 2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3분기에 대한 부진 우려, 여기에다가 종합재산세 신설 우려까지 오늘 겹치면서 현대산업은 추가로 밀리며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죠. 어제 이것 때문에 좀 밀렸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의 조정폭은 어제보다는 좀 작습니다. 영업무역은 2분기 실적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 속에 오늘까지 벌써 닷새째 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상승분이 거의 다 반납됐습니다. 네, 신고가 3인방 업특징주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볼까요?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셀트리온부터 분석 들어볼게요. 네, 아까 셀트리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램시마의 일본 임상시험 성공 소식에 사흘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지금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전일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일본 제품허가 승인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임상시험 성공리에 다 종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램시마에 대한 승인 후 약가 등재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2014년도부터는 이제 현지 제품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램시마의 지금 오리지널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만 규모가 이제 작년에 약 1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램시마가 이제 내년도 제품 출시된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원 넘어서 지금 6조 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전일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들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따 말씀드린 LG U+ 보시다시피 주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신고가 접근을 앞두고 차익 매물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52,000원 선 부근 아래 조정 시에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LG U+인데요. 2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LG U+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조 7,600억 원, 1,448억 원, 시장 기대치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실적이 LTE 가입자가 비중 확대되면서 가입자당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하는 등 서프라이즈 기록해서 장 초반 주가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 10시 기준으로 이제 차익 매물세로 인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올해 이제 보시면 LG U+의 본격적인 이익 개선 시작되면서 장기적인 이익 성장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 2분기에 이동전화 가입자당 매출 수준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는 이익 성장은 되되 이제 그 성장 폭은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지금 변동성 확대되는 가운데 역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고 오히려 지금 13,000원 선 아래에서 오히려 신규 접근해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종목은 리온쿠첸인데요. 리온쿠첸이 지금 경영효율성 증대 그리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소멸회사인 쿠첸을 1대0의 합병 비율로 흡수합병한다라고 공시하면서 그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가 장중 52주 신고가 역시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밥솥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밥솥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판매 증가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리온쿠첸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전 지역에 판매망이 구축 완료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이제 중국 시장 점유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제 기관들이 꾸준한 순매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추가 상승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이 종목도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5,800원 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신고가 종목인 만큼 모두 다 조정시 매수하라라고 하셨었는데 약간 더 기다려야 되는 종목으로는 셀트리온과 리움쿠첸이 있겠고 LG유플러스는 지금 정도 일단 매수 진입 가격으로는 비싸진 않아 보입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의 업특징주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왜 빠졌을까? 앞으로도 계속 빠질지 전망과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가죠.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건설 좀 문제아였었는데 최근에 현대산업의 주가 하락이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도 하락이군요. 네, 현대산업의 주가를 최근에 보시면은 좀 아찔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4.2%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에서 전날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한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재산세 도입이 증세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 따라서 현대산업에 대한 목표가 하향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하향에 대한 내용은 실적이 2분기 때 예상보다 좀 저조했다라는 내용과 하반기 추가적인 주택 부문 소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실적 부진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서 이제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부진, 그리고 수주 잔고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자체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두급 주택 부분에서 하반기 추가적인 손실 처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좀 점순되는 상황이고, 지금 수급을 보신다면은 기관 매도세가 좀 계속 강화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까지 56만 주를 매도하면서 외국인 기관에 대한 동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켜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매수로 좀 전환하는 국면에서 매수를 노려보시고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기적인 추세를 좀 이탈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그래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최근에 반등을 많이 줬었던 롯데케미칼 말씀드립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장중에 2%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 2%대로 낙폭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 나오고 나서 차익 실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소폭 못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액이 전분기 기준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40% 정도 급감한 696억 원을 기록하면서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보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원료 투입 시차 효과를 감안하면 올 3분기에는 석유화학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동사 전체 영업 실적은 저가 원료 투입 및 주력 제품 마진 강세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에는 호조세를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밸류를 보시자면 현재 주가 반등으로 인해서 PBR 수준이 한 0.93배 수준인데 업황 사이클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질 경우에는 PBR 1배 수준으로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 이용해서 매수 가능하고요. 지금 21선이 놓여 있는 16만 원 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영원무역 말씀드립니다. 영원무역 현재 3.3% 하락한 33,550원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원무역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줄어든 3,0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 정도 줄어든 515억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를 좀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주요 바이어들의 오더 지연으로 2분기 달러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생산 지역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그 붕괴 참사 이후에 전반적인 휴업이 이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부분 감안한다면은 아직까지 악재가 좀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성 저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하락할 전망이고요. 4.6% 정도 하락할 전망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3분기, 4분기도 아직까지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시고요.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좀 관망세를 좀 보이는 단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관의 여기서 좀 투매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좀 커버가 아직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망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241선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 좀 확인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영업무역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아까 아찔할 정도로 주가 하락세가 좀 눈에 띈다 하셨던 현대산업인데, 비중을 지금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 그냥 지금 가격에서 줄여야 될까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일부러 좀 줄이시고요. 네. 가격을 여기서 추가로 좀 더 이제 하락할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주봉 모종상으로 보면은 중기적인 추세가 이미 깨진 상황입니다. 건설주들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갈아타신다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정도로 좀 단기 매매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국내 주택 부분의 비중이 큰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반등 나오면 또 비중을 줄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비중을 현재로서는 좀 비워두시고, 바닥 자리를 잡았을 때 신규 접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급락할 때 이거 좀 올라오면 비중 줄여야지 하셨던 분들 아마 오늘 추가 하락하면서 후회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시작하십시오. 현대산업 추가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다음 주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의 상승폭은 23만 5천 원까지 더 늘어났는 데다가 여기 현대중공업까지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1910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 주신 것 다시 한번 모아서 한 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섭 이사님입니다. 김동섭 이사님은 외국인들 수급 좋아지고 있다. 일본 증시 반사익 때문에 한머니도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61선 정도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코스피지만 61선 돌파는 무난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정태근 팀장님은 IT에 관한 조언 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님은 최근에 IT주의 어떤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IT주가 순환매에 확실하게 동참하는지 그 여부를 보자고 하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IT 부품주에 대한 조언, 양매도 특별히 전에 좀 세게 걸렸던 종목들 주의하라라고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이드코 대표님은 코스피가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은 연기금 매매 전략이 바뀌는지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철강조선, 건설금융 최근에 좀 올라왔던 이 순환매 주인공들에서 연기금이 IT, 자동차, 전차를 매매를 하는지 이쪽을 잘 좀 보자고 하셨고요. 결국 근데 주도주 쪽을 어느 쪽으로 찾을 것인가, 연기금에서 힌트를 찾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은 당분간은 박스권일 텐데 운수장비, 특별히 자동차, 조선 보자고 하셨지만 조선에 대한 더 매력을 높게 보셨고요. 이 밖에도 바이오와 LED 쪽 탑픽 관심주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5분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지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으로 가보죠.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도 체크부터 부탁드려요. 예, 일단은 외국인 수급 개선 종목 그리고 일본 반사이익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이제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수급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개선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외국인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그런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여기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연기금이 바닥권에서는 1850에서 강하게 매수를 들어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PBR이 싼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철강이나 조선, 건설, 금융인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고 할 시에는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리님만의 이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뭐 자동차가 추가 상승하고 있기도 한데, 일부 통신주, 또 일부 낙폭만이 과대했던 그런 어떤 IT 부품주도 올라오고요. 오늘 다시금 조선이 또 시작한다라는 느낌도 받아서 개인분들이 참 투자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략 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올라가기도 하락을 하기도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주식과 현금 비중 5대5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식 비중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 몰리는 자동차와 조선업종에다 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3분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은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가 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주식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의 현금은 50% 정도 가져가시면서 경기 민감주를 사실 기회를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투신권이 워낙 수급적으로 개선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 위주로만 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 매매는 외국인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을 좀 잘 봐야 될 텐데 자동차, 조선 이쪽을 추격 매수 말고 눌림시, 조정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하나 주시죠. 예, CJ제일제당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 말고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에게 권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음식료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폭이 컸죠. 거기다 CJ의 비자금 수사,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하락한 면이 있는데, CJ제일제당은 이제 26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PER 14배로 매우 싼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라이신 가격이 중국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동남아 중심의 사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료 중에서는 이제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200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은 24만 원,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오리온 또 오늘 대상 좀 올라오는데 CJ제일제당도 저평가 매력 있으니까 반등을 줄이라 봅니다. 목표가 30만 원, CJ제일제당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 박성일 대리님과 함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이 열렸습니다.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갑작스레 1000계약 정도 사고 현물은 또 약간 팔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1910선까지 왔는데 중국도 0.5%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일주일 만에 2000선을 반납했던 중국, 오늘 일본처럼 일단 기술적 반등을 조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더 자세한 중국 시장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 계시는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전일 결국 2,000을 반납했는데 공공부채 뭐 감사한다 이런 안 좋은 뉴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관련된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현재 중국 증시 지금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하락세가 컸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증시가 2000선을 하회한 모습 가운데 2000선을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GDP 적자 비중이 3% 이내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3년 재정적자 GDP 비중을 3%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 잠재적인 채무위기 발생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 큰 악재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회계국에서는 지방정부 채무액이 12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방정부 채무 부채에 따른 부담감은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따른 관망세가 더욱더 확대될 확률이 높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구매 제한 정책 발표로 인한 자동차 업종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들의 최근 들어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중국 자동차 업종에서는 이러한 구매 제한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중국 같은 경우 보호 예수 물량이 9.9억 주가 해제될 것으로 해제됨으로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냈던 만큼 이러한 물량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전일 하락에 따른 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2천선을 언제쯤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렵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중국도 또 제조 PMI 확정치 발표도 앞두고 있죠. 중국장 언제 2천을 뚫는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어제 하락한 1900포인트 깨자마자 다시 조금 반등을 좀 시켜주네요. 1908포인트, 191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굉장히 조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FOMC에 대한 어느 정도 기다리는 모습일까요? 더는 그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 양쪽 완화에 대한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또 떨어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은 좀 잡힌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야 될 점, 먼저 저희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피보다 좀 코스닥 실적하는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IT 부품주 중에서는 카메라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 관련주들 코렌이나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다가 오늘 약간 쉬고 있는데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좀 돌아주고 있어요. 기관들의 매수가 얼마나 도와주는지 외인의 매수했던 물량 자체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럼 기관들의 매수가 도와주는지 기관의 매수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간 연기금의 평균 단가 1950포인트 올해 평균 단가 부분이에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제가 손절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긴 한데요. 조금 그래도 단기적인 부분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실리콘웍스, 유진기업, 넥센타이어, 삼형, 엠텍, 수익 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요. 아직 손절가 터치 안 했고 마이너스도 별로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캠시스, 인프라웨어, 삼성전기인데요. 어제 인프라웨어가 조금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선이고요. 삼성전기를 좀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81,000원 잡았는데요. 어제 조금 깼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다는 생각 싸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고요. 근데 조금 염려인 것은요.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 우려감이 조금 저에게 남아있지 않나, 좀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관련주로서 세코닉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요즘 잘 가고 있죠. 대장주입니다. 현대모비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세코닉스를 살펴보고 현대모비스를 살펴볼게요.
세코닉스 실적, 코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600억, 700억 정도인 종목인데요. 코렌이라는 종목은요. 근데 2분기 순이익이 80억.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분기인데 엄청난 실적이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1분기 흑자전환 이어서 그런 실적을 보여줬고, 세코닉스도 마찬가지로 1분기 괜찮았고요. 2분기 때 굉장히 좋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바닥 확인을 끝낸 상태고요. 지금의 차트 흐름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21선 내를 살살살 움직여줘서 횡보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 이제 저기 날아갈래. 이제 갈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도 좀 변화가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갑니다. 계속 모아가십시오. 계속 사시고요. 가져가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다 말씀드려보고요. 자,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정말 많이 오릅니다. 한일이야도 제가 금요일날 오후장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다이렉트 전략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품주들이 좋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도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부품주 대장주로서 확실하게 오늘장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현대모비스는요,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다시 시장에서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3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특히 부품주들은 완성차 대비해서 좀 더 양호한 흐름, 또 차트성으로 봤을 때 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해주면서 이 바닥 26만원, 25만원대 바닥을 확인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항상 반등을 줬을 때 그래도 도달했던 가격대 자체가 27만 5천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도달했던 가격대가 28만원, 29만원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가격대에서 못 가더라도 얼마? 우리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인 120 골드크로스 28만원 라인은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자, 이제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일주일 정도 서서히 반등을 줍니다. 크게 3분기 기대감. 지금 IT보다는 자동차가 더 중요한 시점이고요. 일본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100엔대 아래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100엔대 아래에 있는 이상은 계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좀 더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럼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하냐면요. 상당히 저도 오늘 고민이 깊습니다. 자, 그래도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세코닉스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코닉스 2분기 실적 환상적입니다. 정말 좋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대비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현재가 23,100원 매수에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코닉스 말씀을 드렸고요. 3%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준의 차트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선물 매수도 줄였습니다. 선물 대폭 사면서 그 동시에 이제 현물을 매도도 전환했었었는데 191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기관 매수는 살아있지만 1900선 정도 하루 만에 살리는 정도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상승이 오늘도 눈여겨 보여지는군요. FMC 오늘 밤엔 첫날 회의고요. 내일 밤 둘째 날 회의까지 이어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